자, 11월 실적 발표. 자, 지금 뭐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는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우리 코스피 상장 기업들 또 코스닥 상장 기업들 중에 중소형주들은 이제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대부분 1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건데요. 자,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 중에 요 기업은 좀 주목해보자 하는 기업들 없을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 준비하셨는지 키워드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만원 플러스 알파 LED 강자 풍인가요? 중립. 강자, LG 강자중 가장 저평가돼 있다. LED 강자 중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다. 악재 해소 주셨는데요.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서울반도체, 네, 포스코 준비해 주셨네요. 자, 롯데케미칼부터 들어봅니다. 어떤 악재가 해소됐나요? 네, 일단은 중저가 쪽으로 좀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못 봐서 롯데케미칼을 가져왔는데요. 롯데케미칼은 악재적 요소가 해소된 그런 상황은 그동안 눌려 있었던 그 에틸렌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좀 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유가에 대한 하락이 오히려 도움을 주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쪽에 의해서 실적이 아주 좋을 것이다라고 예견되는 그런 레포트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또 악재 요소로 작용했었던 충남 대산 공장의 화재에 의해서 가동이 중단됐었던 부분들이 재가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곧 재가동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납사 분해 시설 NCC하고 에틸렌 분해 시설 ECC인데요. 이쪽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 또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4분기에 대한 영업 실적도 15% 이상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현재 주가 대역은 많이 내려 있는 상황에서 약간 좀 반등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매수 단가에 대한 여건으로 현재 가격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을 제시합니다. 네, 자, 한옥수 파트너의 서울반도체 얘기 바로 들어봅니다. 요즘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 같은데 그렇죠. 어떤 부분 매력적으로 보십니까? 서울반도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LED주 아니겠습니까? LED주인데 이 LED주가 왜 일단 이제 관심을 우리가 갖느냐면은 결국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는 그런 이제 개념이겠죠. 실적이 호전되면서 일단 긍정적으로 이제 관점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편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계 LED 관련주에서 가장 저평가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계 LED는 이제 동홍채 이게 이제 퍼가 59배 정도 이렇게 이제 높게 돼 있습니다. 한스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35.56배고 네버 하이텍 같은 경우도 30.28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단 이제 이 서울 반도체는 약 한 28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장 일단 저평가된 거죠, 그죠? 그 순위가 일단 이제 동홍채, 한스타 디스플레이, 그다음 네버 하이텍, 그다음에 서울 반도체 이런 순인데 어쨌든 그만큼 일단 이 서울 반도체는 앞으로 일단 기대가 된다 하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 현재 LED를 갖다가 일단 생산해 왔던 LG 이노텍이 사업을 접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갖다가 이제 누가 대신하면 서울 반도체 대신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도 일단 LED 비중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이제 LED TV를 갖다 내년에 일단 미니 TV를 출시를 합니다. 그럼 누가 맡느냐면은 바로 서울 반도체가 맡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단 강력한 경쟁자들이 일단 물러나고 그 자리를 갖다가 서울 반도체가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서울 반도체는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볼 수밖에 없고 매출과 이익도 증가할 것입니다. 올해를 고비해서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앞으로 한 수년간은 이런 매출과 이익의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시세가 좋았었는데 역시 10월 달에 코스닥 무너지니까 그렇죠. 같이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서울 반도체 눈여겨보자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자, 강정 파트너께서 포스코, 어제 우리 안인기 파트너도 포스코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요즘 포스코가 인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점을 지켜보십니까? 제가 이제 이거 실적 발표가 했는 기업인데 제가 미리 할 종목이 아니고 이제 실적 중에서 좀 좋은 종목 가지고 오라는 줄 알고 일단 제가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베팅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코가 제가 아까 만원 플러스 알파라고 일단 적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당으로 5% 받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돈을 몇천억을 굴리는 이제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라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연평균 5%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5% 정도 되는 수익 자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10,000원이라고 적었는 거는 포스코가 좀 장사를 잘하면 배당을 10,000원을 주고요. 장사를 좀 못하면 배당을 한 8,000원 정도 주는데 최근에 장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10,000원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철강주 관련돼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전기차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나무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동차용 이제 내연강판이라든지 하는 부분 만드는데요. 이거 포스코에서 팔고 있죠. 최근 들어서 조선사들 중에서 이제 LNG선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선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산화황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규제, 탄소 배출권 규제 부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고 선박을 팔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시점이 되고 있어요. 이 얘기 자체는 신규 선박 수주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신규 선박 뭐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후판으로 만들죠. 이것도 철강사들이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신재생이 되든 아니면 도로 항만이 됐든 간에 인프라 투자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각 정부 행정부의 움직임입니다. 인프라 투자 만들 때 뭐로 만듭니까? 나무나 집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철강 들어가죠. 현강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철강 부분은 일단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시점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전에 한 몇 년 동안 철강주들은 엄청 많이 밀렸습니다만은 제2의 부흥기를 지금 얻을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포스코가 됐든 현대제철이 됐든 철강주들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